자식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갑을 챙겼는지, 신발을 제대로 신었는지, 바깥이 비가 오는지 맑은지도 모릅니다. 그냥 뜁니다. 카드부터 쥐고 뜁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정확하게 겨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의 목소리를 흉내냈고 병원 직원을 사칭했으며 부모가 달려오기 전에 돈부터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걱정 앞에서 부모의 머리는 멈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순애 68입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녀는 어느 날 오전 아들 목소리를 닮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들고 뛰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가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의 작은 아파트, 정순애가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강병수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 62살 때였고 그 이후로 순애는 혼자 이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들 강준호는 서울 마포구에 살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비쳤고 딸 강지연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이 집이 편했고 자녀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순애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간단하게 차린 아침상이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아들한테 문자를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어제 준호가 야근이 있다고 했는데 잘 들어갔는지 물어보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쓰기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10시 12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순애는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아들 준호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떨리고 가라앉은 목소리였는데 준호가 많이 아프거나 힘들 때 내는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준호야. 응, 준호야. 어디야?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사고가 났어. 순애의 등이 굳었습니다. 사고? 무슨 사고? 많이 다쳤어? 엄마, 나 지금 말 많이 못해. 옆에 병원 직원분이 계신데 바꿔드릴게. 전화가 바뀌었습니다. 차분하고 공식적인 목소리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마포구 한강성심병원 응급실 담당 직원 이진수입니다. 강준호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들 괜찮아요? 현재 응급처치를 받고 계십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골절과 타박상이 있으며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치료를 진행하려면 우선 치료비 선납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호자분이 바로 오시기 어려우시면 먼저 입금해 주시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애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미 신발을 찾고 있었습니다. 얼마예요? 우선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계좌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순애는 계좌번호를 받아 적으면서 동시에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로 이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현금 자동 인출기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애는 전화기를 쥔 채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1층 로비에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 앞에 서서 카드를 넣으려는 순간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입금하시기 전에
저희 병원 계좌로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다시 불러드릴게요. 순애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2번이나 바뀌었고 계좌번호를 다시 불러준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순애는 카드를 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만에 준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순애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금 자동 인출기 앞에서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파트 로비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순애는 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전화기를 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순애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는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얼마나 그 목소리를 믿었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말해봐. 거기 어디야? 준호야, 나 로비야. 괜찮아. 내가 괜찮으니까 됐어. 엄마, 무슨 일인지 말해줘.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준호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전화가 온 것, 준호 목소리를 닮았던 것, 병원 직원이라고 했던 것, 카드를 들고 로비까지 내려온 것. 다행히 이체는 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요즘 AI로 목소리 흉내내는 수법이 있어. AI로? 응. 내 목소리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 엄마가 이체 안 한 거 정말 다행이야. 순애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현관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준호야, 그 목소리가 너랑 너무 비슷했어. 엄마가 어떻게 알아? 준호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나한테 무슨 일 생겼다는 전화 오면 일단 끊고 나한테 직접 전화해. 무조건. 응, 알았어. 엄마, 오늘 많이 놀랐지? 괜찮아? 괜찮아. 너 회의 있다며. 들어가.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아까와 똑같이 조용했고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상은 치워져 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한 그릇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순애는 뭔가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방금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 후 광명으로 왔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왔다고 했는데 순애는 현관문을 열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안색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2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순애가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간단하게 차린 밥상이었는데 준호가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다행이야. 이체 안 한 거. 나도 알아. 근데 준호야, 엄마가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였어. 진짜로. 내가 아프다는 말 하나에 그냥 뛰었어.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게 엄마인 거지. 근데 그게 바보 같은 거잖아. 아니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바보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쁜 거야. 엄마 마음을 이용한 거야. 그 차이야. 순애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려 하다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아직 그 말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들고 뛰었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고
그 어리석음을 아들 앞에서 보였다는 것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나이 먹으니까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준호가 다시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 때문이 아니야. 나도 그 상황이면 뛰었을 거야. 엄마가 사고 났다고 하면 나도 그냥 뛰어. 그게 가족이잖아. 순애는 밥을 한술 뜨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했어야 했는데. 다음에 조심하면 돼. 오늘 아무 피해 없었잖아.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국을 한 모금 마시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이사하는 거 알지? 응, 알아. 거리가 더 가까워지잖아. 마포에서 여의도로. 거기서 광명이면 금방이야.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올 수 있어.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밥상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순애는 얼른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밥이나 먹어. 준호가 슬며시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에 사는 딸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에게 어제 일을 전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놀랐지요. 놀라기는 했지. 근데 괜찮아. 엄마, 진짜 다행이에요. 이체까지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지연이 잠깐 조용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사실 저 오래전부터 엄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됐어요. 오빠는 바쁘고 저는 부산이고 엄마가 이런 일 생겼을 때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순애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엄마 혼자 잘 살고 있어. 잘 살고 계신 거 알아요. 근데 혼자라는 게 걱정이에요. 어제처럼 로비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순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로비 바닥의 차가움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전화기를 쥐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옆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엄마는 괜찮아. 저도 엄마가 괜찮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걱정돼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 남편이랑 이야기해 봤는데 저희 부산집 크거든요. 엄마 오셔서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순애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오래 생각했을지가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엄마 생각해 볼게. 네,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산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남편 병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올려둔 사진이었는데 병수가 건강했을 때, 가족끼리 설악산에 갔을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병수의 얼굴을 순애는 한참 바라봤습니다. 병수가 살아있었다면 어제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왜 바로 나한테 전화 안 했냐고 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다행이라고 했겠지. 병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핀잔을 먼저 주고 나서 안도하는 사람. 순애가 혼자 살게 된 것은 선택이었지만 그렇다고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자녀들한테 내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짐으로 느낄까 봐서였습니다. 어제 로비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다는 지연의 말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해 온 순애의 마음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병수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어제 바보 같은 짓 할 뻔했어. 근데 안 했어. 준호 목소리 닮았는데 내가 멈췄어. 말을 꺼내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제는 나오지 않던 눈물이 지금 나왔습니다.
아마도 어제는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나올 자리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내가 혼자 다 감당해야 하잖아. 근데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순애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오래전부터 가끔 나가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마침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온 강사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날이었습니다. 강의 말미에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이 잠깐 나왔고 강사가 요즘 AI로 가족 목소리를 흉내내는 수법이 유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경로당 어르신 한 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전화 오면 그냥 끊어버려요.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근데 자식 목소리랑 비슷하면 어떻게 끊어요? 나는 못 끊을 것 같은데. 순애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저 지난주에 당할 뻔했어요.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전화가 온 것, 아들 목소리를 닮았던 것, 카드를 들고 로비까지 내려간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상함을 느끼고 직접 아들에게 전화했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끝나자 경로당 안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상함을 느꼈어요? 목소리가 2번 바뀌었어요. 처음에 아들 목소리였다가 병원 직원이라는 남자로 바뀌고 또 여자로 바뀌었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 순간에 멈춘 게 대단한 거예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순간에 멈추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진행하게 됩니다. 정순의 어르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신 겁니다. 순애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바보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드를 들고 뛰었지만 결국 멈춘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준호가 여의도로 이사한 것은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광명에서 여의도까지는 버스로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준호가 어머니 집에 들렀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 서은지를 데려왔습니다. 순애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준호가 미리 전화로 알려준 덕분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얌전하고 차분한 인상의 35살 여성이었는데 현관에서부터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서은지입니다. 순애는 2사람을 안으로 들이면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미리 말해줬으면 뭐라도 더 준비했는데. 엄마, 그냥 온 거야. 뭐 준비 안 해도 돼.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애가 차린 밥상이었는데 은지가 음식마다 맛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과한 칭찬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어서 순애는 그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식사 후 은지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고 순애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다가 결국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은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지난주 일 들었어요.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놀랐지. 근데 괜찮아. 어머니, 저 사실 오빠랑 사귀기 전에 비슷한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저는 그때 이체까지 했어요. 순애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랬어요? 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근데 어머니처럼 멈추신 분들이 오히려 더 용기 있는 거예요. 순애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릇을 닦는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이 젊은 사람도 당했다는 것, 그것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되었을 무렵 지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광명으로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명까지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지연은 주말을 이용해서 올라왔습니다. 순애는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손자 둘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순애는
오랜만에 집이 시끄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끄러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손자들이 잠든 뒤 지연이 어머니 옆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부산 이야기 또 꺼내도 돼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 요즘도 엄마 생각 많이 해요. 오빠가 가까워졌다고는 하지만 오빠도 직장 있고 이제 여자친구도 생겼고 엄마가 진짜 혼자인 건 달라지지 않잖아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부산 오시면 제가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애들도 할머니 좋아하고 외롭지 않을 거예요. 순애는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여기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아. 아버지랑 살던 집이잖아. 알아요. 그래서 강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순애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한번 가볼게. 부산에 며칠 있어 볼게.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진짜요? 며칠 있어 보고 결정해야 알지. 좋은지 어떤지.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순애는 딸의 손을 잠깐 쥐었다가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내가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지연이 돌아가고 나서 며칠 뒤 준호가 퇴근 후 혼자 왔습니다. 은지는 없었고 준호 혼자였는데 들어오면서 편의점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순애가 좋아하는 찐 계란과 단팥빵이 있었습니다. 엄마, 뭐 사왔어? 뭘 사왔어? 엄마 좋아하는 거.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서 찐 계란을 까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순애는 경로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은지랑 결혼 생각 있어. 순애가 계란을 쥔 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응. 아직 프로포즈는 안 했는데 이야기는 하고 있어. 엄마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어. 순애는 잠깐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어릴 때랑 달라진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같은 것 같았습니다. 은지 씨 좋은 사람이더라. 그렇지? 부엌에서 보니까 손이 부지런하더라. 그게 중요한 거야. 준호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기준이 그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마음도 부지런해. 준호가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하면 엄마 더 자주 올 수 있어. 은지도 엄마 좋아하더라. 순애는 단팥빵을 집으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되라. 여름이 끝나갈 무렵 순애는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지연이 역에 마중을 나왔고 손자 둘이 플랫폼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7살 손녀 아리가 뛰어왔습니다. 순애는 그 아이를 안으면서 오랜만에 따뜻한 것이 가슴에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연의 집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바다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달랐습니다. 광명에서 맡던 것과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순애는 그것을 맡으면서 낯설다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며칠을 지내는 동안 순애는 지연의 일상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들 등교를 준비시키고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데려오는 지연의 하루가 꽉 차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딸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이 들어가면 어떤 모습일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사흘째 저녁 지연이 아이들을 재우고 나와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어때요? 순애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긴 좋아. 내 아이들도 예쁘고. 근데요? 근데 엄마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편한 게 제일이에요. 알아. 고마워.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결정을 못해도 와서 보길 잘했어. 지연이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엄마. 부산에서 닷새를 보내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끝 무렵에 들판이 펼쳐졌고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창문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순애는 기차 안에서 혼자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부산의 공기, 지연의 바쁜 하루, 손녀 아리가 잠들면서 할머니 손을 잡았던 것, 그리고 광명의 자신의 집, 병수 사진이 놓인 장식장, 30년 된 소파, 베란다에서 보이는 골목가로 등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다른 것처럼 지연이 와도 된다고 말해줬고 준호가 자주 오겠다고 했으며 은지라는 사람이 옆에 생겼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번 봄에 달라진 것들이었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꺼내서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중이라고, 저녁은 혼자 먹을 거라고, 다음 주에 보자고. 준호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다고, 다음 주에 은지랑 같이 가겠다고. 순애는 그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기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여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 위로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에 카드부터 들고 뛴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입니다. 자식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40년 이상 자녀를 키워온 사람이 몸에 새긴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가족의 목소리까지 흉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 목소리와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해졌고 그 목소리에 위기 상황을 결합하면 부모의 판단력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순애가 멈춘 것은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뭔가 이상하다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는 목소리가 2번 바뀌었다는 것이었고 순애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직접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가족 목소리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일단 끊고 직접 연락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비슷해도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끊고 직접 확인하는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순애는 오늘도 광명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준호가 자주 오고 지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부산으로 갈지 말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미루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애가 이번 봄과 여름을 지나며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